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는 건강 상담 시간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찾아오는 안과 질환, 그중 황반변성, 이름이 생소한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황반변성 환자가 약 2배 늘고 70대 이상 노인의 4명 중 1명꼴로 황반변성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노안과 비슷한 증상 때문에 초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지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자,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또 예방과 치료를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방송 들으시면서 눈 건강에 대해 궁금한 점 있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영등포 이안과 한정일 원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한정일입니다. 예. 자, 노안과 황반변성이 함께 이야기될 때가 많은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예, 노안과 황반변성은 혼동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예. 노안의 경우는 나이가 드시면 누구나 찾아오게 되는 이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근거리를 잘 못 보는 증상으로 나타나고요. 예. 이거는 이제 조절이 잘 안 돼서 수정체 때문에 수정체가 젊었을 때는 탄력이 있어서 이제 우리 줌렌즈 있잖아요. 예. 그래서 먼 거 가까운 거를 멀리도 맞췄다가 가까이도 맞췄다가 하는 그 기능이 점점 감소를 해서 예. 가까운 게 잘 안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한 노안이고요. 그렇죠. 황반변성은 이제 질환이 있는 건데요. 황반이라는 위치가 우리가 이제 카메라로 얘기하면 망막, 그러니까 카메라로 얘기하면 필름, 예. 필름에 해당되는 중심 부위를 황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 어떤 원인이 됐던 간에 황반의 중심부가 변성이 오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황반변성이라고 하는데요. 예. 우리가 질환으로 얘기하는 황반변성의 경우에는 그 황반 부위에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 노폐물이 쌓이거나 아니면 거기에 이제 안 좋은 혈관들이 자라서 그 부위가 파괴되면서 우리가 보려고 할 때, 중심으로 보려고 할 때 그 보려고 하는 자리가 잘 안 보이는 질환, 그걸 황반변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 그렇군요. 둘 다 중년 이후에 많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노안의 경우에는 보통 이제 45세 전후라고 하는데요. 예. 보통 빨리 오시는 분들은 40 전후, 그리고 보통은 45세가 넘어가게 되면 거의 누구나 이제 그런 증상을 가지게 되고요. 예. 황반변성은 저희가 이제 뭐 크게 나눠서 건선, 숙성 이렇게 나누는데 보통 50세를 기준으로 해서 발생 빈도가 조금 늘어나는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가장 많이 증가한 망막 질환이 바로 황반변성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뭐 다른 여러 가지 원인들이 많이 있겠지만요. 우리 식습관들이 예전에는 뭐 이제 이렇게 야채나 뭐 곡물 위주 이런 식사에서 이제 황반에 쌓이는 것들이 보통 지방 기름 성분들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이제 고지혈증이나 뭐 당뇨나 고혈압 이런 질환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예. 그 눈 안에 노폐물 쌓이는 것이 늘어나는 것 때문에 이제 그 식습관 변화 이런 것 때문에도 영향이 있을 거고요. 예. 그리고 최근에는 기계들이 많이 이제 개발이 되고 있으니까 진단율이 높아진 것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노폐물이 쌓이는 질환이라고 하셨는데 예. 그러면 좀 노폐물을 빼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없습니까? 예, 노폐물을 빼면 그게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이긴 한데 우리가 이제 세포 안에 노폐물이 쌓이거나 세포 바깥에 노폐물이 쌓이게 되면 그 세포가 손상을 받겠죠. 그래서 노폐물을 제거하기도 어렵지만 사실은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포가 뭐 100만 개다 그러면 이제 노폐물이 쌓여서 개수가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노폐물을 그냥 제거한다는 것 자체도 힘들지만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 저희가 그 겨드랑이 이렇게 툭툭 치잖아요. 노폐물 뺀다고. 예. 이게 안구를 치기는 좀 어려우니까. 예. 치료 시기 놓치면 실명 등의 위험까지 있다고 하는데 이게 그렇게 위험한 질환입니까? 그렇죠. 이제 황반변성이 저희가 얘기하는 3대 실명 질환 중에 하나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황반변성, 녹내장, 당뇨 망막병증 요 세 가지가 되는데 황반변성이라고 해서 다 실명이 되지는 않고요. 황반변성 중에 건성과 습성으로 나눠서 건성이 한 85%, 습성이 한 15%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건성의 경우에는 그냥 자연 노화로 보고 그냥 지켜보면 되는데 나머지 15%에 해당하는 습성 황반변성의 경우에는 거기가 이제 안 좋은 혈관들이 자라고 지속적으로 자라면서 세포들을 이제 손상을 시키거든요. 치료하지 않으면 거의 대부분이 실명하게 됩니다.
아, 위험한 질환이군요. 그렇죠. 예. 자, 오늘 그 안과 상담인데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눈이 좀 좋지 않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상담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뒤에 바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진단과 치료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예. 우리가 사실 안과를 자주 가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병원을 방문해야 됩니까? 보통은 이제 뭐 노안하고 구별하는 걸 어려워하시기는 하는데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5세 전후가 되면 가까운 게 안 보이는 거는 비슷하게 누구나 가지고 있는 건데. 예. 아까 얘기 드렸던 황반의 질환이 생기게 되면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알 수 있는 비슷한 예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울을 볼 때 오목 거울이나 볼록 거울을 보면 우리 몸이 뚱뚱해 보이거나 너무 이제 과장되게 홀쭉하게 보이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황반의 질환이 있으면 어떤 직선을 봤을 때 예. 직선 부위가 어디 끊어진 부위가 있다거나 아니면 휘어져 보이는 부위가 발생되게 됩니다. 그래서 예. 우리가 이제 자가로 진단할 수 있는 암슬러 그리드라는 종이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 그게 어떻게 생겼냐면 우리 모는 종이 있잖아요. 예. 모는 종이에 이렇게 십자 모양으로 된 것들이 쭉 배열이 되어 있는 것을 눈앞에 놓고 보면 예. 어떤 부위가 흐리게 보인다거나 아니면 특정 부위가 휘어져 보이는 것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황반변성 가지고 있는 분들이 뭐 그걸로 검사를 해보거나 아니면 집 안에 있는 뭐 이제 목욕탕에 있는 타일 모양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직선이 어디 휘어져 보이는 것을 보고 예. 내가 눈이 좀 이상했구나 이렇게 발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목욕탕에서 타일을 좀 바라보면 되는 겁니까? 그렇죠. 아니면 이제 이 격자 무늬로 돼 있는 것들을 이제 이렇게 한쪽 눈, 근데 검사실 때 중요한 게요. 양쪽 눈으로 다 보면은 이상이 있어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쪽 눈씩 번갈아 가면서 볼 때 그 특정 부위가 어디 휘어져 보이는 데가 있는지 잘 안 보이는 부위가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이거 아주 진단에 아주 특정적으로 아주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예. 저희가 상담이 좀 들어와서 일단 상담 좀 풀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7898번님께서 30대 중반 남편이 우연히 검진차 안과를 방문했다가 초기 황반 변성이라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최악의 경우 실명이라고 하는데 너무 무섭은데요. 아이에게 유전 가능성도 있을까요? 라고 하셨네요. 일단은 먼저 아버님 얘기부터 먼저 드리면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건성인지 습성인지 구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건성인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그냥 보조적인 치료들, 뭐 비타민이나 혈액순환제나 뭐 눈 영양 이런 것들로 이제 보면서 관찰하면 되는데 습성인 경우라 그러면 그렇게 방치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습성이라는 게 확인이 되면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황반 변성의 원인이 되는 여러 가지 이제 인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유전 인자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이제 그렇다고 해서 유전으로 인해서만 발생되느냐라고 얘기하면 예를 들면 상염, 색채, 열성, 우성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있으면 뭐 나한테 발생되고 이렇게까지 유전으로 발견되는 것이 아직 발견되고 있지는 않고요. 특정 유전자가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다 정도가 이제 현재 밝혀진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있다 그래서 우리 자식들한테 꼭 유전이 되냐 이런 것들은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문제는 아니고요. 가계도를 따져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잦은 빈도로 유전되는 질환은 아닙니다. 자, 더불어서 현재 자외선 차단되는 안경 맞춰서 쓰고 있고 금연 중이라고 하시면서 좋은 예후를 위해 생활 속에서 실천할 좀 방법들 알려주세요 하셨네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 이제 햇빛을 차단하는 거고요. 식습관 영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살이 이제 약간 비만하신 분이라면 살을 좀 이제 빼시는 게 좋고요. 담배나 술 같은 것도 이제 눈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안 좋으니까 그런 것들은 좀 조심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직사광선이 눈으로 바로 들어오게 하는 것을 막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이제 안경을 쓰기 힘드신 분들은 모자 같은 거, 창이 넓은 모자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면 되고 선글라스를 사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눈은 한 번 잃으면 되돌리기 쉽지 않다고 하지 않습니까? 완치가 가능합니까? 황반 변성은 이제 아까 얘기 드린 85%에는 건성 황반 변성은 그냥 지켜보면 되고요. 나머지 15%에 되는 황반 변성은 우리가 사실은 이제 치료를 한다고 해서 모두 다 좋아지는 것은 아니고
또 이제 자꾸 재발되는 경우가 흔히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보통 예전에는 뭐 환자분들은 다 완치를 이렇게 원하시지만 저희는 어떻게 요즘 설명드리는 방향이 고혈압이나 당뇨가 완치되는 질환은 아니지만 조절하면 사시는데 문제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질환도 혹시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제 계속 필요하면 계속 추가적으로 주사 치료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관리하는 질환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상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8739번님, 중심성 망막증이 있습니다. 루테인 먹고 있는데 효과가 있는 건가요? 망막증이 있으면 황반변성으로 발전 가능성도 있나요? 하셨네요. 예, 중심성 망막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카메라로 말하면 필름에 해당하는 망막 밑에 물이 고인 질환인데 황반변성과 다르게 조금 젊은 나이에 많이 발생되고요. 이제 생기는 원인이 과로, 스트레스, 뭐 술, 담배, 그리고 뭐 스테로이드 성분,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발생이 돼요. 근데 이 질환은 10명 중에 8명은 자연 치유돼서 아무 문제가 없는데 10명 중에 한 2명 정도, 한 20% 질환에서 계속 재발이 되면서 망막 중심부가 약해지고 그것 때문에 그거 자체로 시력이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환자들 중에 아주 일부가 황반 변성으로 진행돼서 아주 이제 심각한 시력을 손상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제 치료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유발 요인들을 제거하는 것이 기본적인 치료예요. 그래서 일찍 주무시고 새벽에 깨 있지 않고 그리고 이제 스테로이드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 그런 것도 좀 조심스럽게 사용하고 술, 담배 조심하고 이렇게만 잘 지키셔도 많은 분들이 이제 시력이 손상되는 질환까지는 가지 않도록 치료가 되고요. 만약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행이 되는 경우에는 다른 치료들도 있으니까 그런 다른 치료들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루테인은 효과가 있습니까? 루테인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루테인은 우리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루테인 자체는 치료로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비타민을 먹는다고 그래서 비타민이 금방 우리 몸에 어떻게 느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예전에 비타민 A를 사용했는데 비타민 A를 사용하는 환자들 중에 그러니까 담배를 피시는 분들은 폐암의 확률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비타민 A를 사용할 수가 없어서 비타민 A와 비슷한 성분의 비타민인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루테인, 지아잔틴 이런 것들, 아스타잔틴 이런 것들이 다 비타민 A와 비슷한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비타민 A보다는 합병증이 없는 비타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3359번님, 안녕하세요. 69세입니다. 눈 한쪽이 모기가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은 왜 그런지요? 고칠 수가 있나요? 하셨네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비문증, 그래서 이제 날비자에 모기 문자를 써가지고 모기가 날아다니는 것처럼 느끼는 건데요. 우리 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유리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앞에서부터 각막, 수정체, 그 안에 이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유리체, 그리고 망막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이제 유리체가 태어났을 때는 우리 이제 젤리 있잖아요, 젤리. 우리 먹는 젤리 같은 그런 젤리같이 단단한 젤리 형태로 있다가 근시가 있거나 나이가 드시면 일부가 이제 액화가 돼요. 액화가 되면 찌꺼기가 조금씩 생기게 되고 찌꺼기가 생기면 빛이 들어올 때 그 찌꺼기 생긴 것이 이제 눈 망막에 그림자가 지면서 젤리 안에 찌꺼기들이 떠다니는 것이 이제 우리 말씀하신 검은 점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거든요. 근시가 있는 분들은 20대부터 오기 시작하고 사실 50대가 되면 거의 대부분이 있는데 그 증상을 느끼는 사람도 있고 못 느끼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는 노화의 과정이기도 하고요. 이거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너무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에는 수술을 하기도 하는데 대부분은 큰 문제가 없는 것이라면 그냥 느끼지 않도록 이제 신경을 쓰지 않으면 또 눈 안에 있어도 중심부가 아니고 주변부로 가면 또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대부분은 조금 지내보시다 그러면 증상이 완화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2156번님, 남편이 눈을 깜빡할 때 다른 사람보다 몇 초 정도 오래 감았다가 뜨는데 본인은 어릴 때부터 그랬다면서 틱 같은 거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9살 딸이 가끔 눈을 오래 감았다가 뜨면서 깜빡거리더라고요. 남편이 본인 닮은 거 아닌가 걱정하던데 혹시
안과를 가봐야 할까요? 얼마 전 시력 검사 때는 좋았어요 하셨네요. 이거는 뭐 저기 습관일 수도 있고요. 말씀만 것처럼 뭐 튀길 수도 있고 그런데 눈을 뭐 예를 들면 이제 우리 눈을 떴다가 맞다 하는 근육에 이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안과적으로 보는 거에 아마 문제는 없으실 것 같고요. 만약에 습관이라고 그러면은 뭐 그게 이제 틱이라는 게 또 알려주면 또 더 심하게 그러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렇죠. 검진은 하시되 그냥 그거에 대해서 너무 이제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주지를 주는 것은 오히려 뭐 보기 좋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그 증상을 더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내버려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단답으로만 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5374번님, 염색을 꾸준히 하게 되면 눈에 안 좋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다 돼서 저희 답변은 여기까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영등포 이안과 한정일 원장과 함께했습니다.